country. Instead of taxing our citizens to enrich other countries, we will tariff and tax foreign countries to enrich our citizens.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포문을 연 관세 전쟁. 거의 날마다 새로운 관세 조치를 발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품목이 늘어나고 엄포, 강행, 유예를 반복하는 관세 변덕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장의 제일 큰 위기로 느껴지는 건 결국 트럼프의 저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방향성, 불확실성의 일상화 내지는 불확실성이 확실성화되었다. 적대국과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이득을 취하려는 트럼프의 전략. 관세는 경제 영역을 훨씬 넘어서서 모든 쪽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상의 무기다.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에 이어 우리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관세가 예고돼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장기적으로 좀 되는 경우에는 아마 현지 소싱으로 대부분 바꾸려고 하실 거예요. 그 터줏대감들한테 다시 이제 물량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매출액에 대한 피해가 생기고. 풍전등화 상황에 놓인 수출 중소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을 살펴봅니다. 거의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철강.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중소 철강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 개당 25톤가량 되는 열연 코일이 가득 차 있는 창고동. 고객사에 주문이 들어오면 대기업에서 가져온 원자재, 열연 코일을 생산 설비로 옮겨 본격적인 공정에 들어갑니다. 담겨있던 강판을 고객사가 원하는 폭과 길이, 두께의 판재로 만드는 과정. 철은 고유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응력을 제거하지 않으면 철이 변형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제품으로 유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뒤틀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응력을 제거를 하고 고객이 원하는 규격의 제품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설비 라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곳에서 가공된 철강 제품은 조선과 건설, 산업기계와 중장비 업체 등 여러 산업과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완성품들은 미국 등지에 수출됩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달 12일부터 수입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 철강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철강 제품의 약 42%는 수출 물량, 이 중 대미 수출 비중은 10% 정도.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1위로 미국은 수익성이 높은 핵심 수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공급 과잉과 세계적인 수요 감소, 중국산 철강의 저가 공세로 침체를 거듭해온 철강업계. 설상가상 미국의 관세 조치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이 부과됨으로 인해서 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을 해서 대미 수출에 굉장히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수출 제품이 국내로 다시 유턴돼서 국내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가뜩이나 국내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나서 가격 하락이라든지 굉장히 좀 안 좋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아울러 북미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와 가전업체 등도 제조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 제품을 가지고서 멕시코라든지 미국에 직접적인 투자를 해서 거기서 조립을 하거나 직접 수출을 하는 형태로 지금 이 산업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부분도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을 해서 차량 수출이라든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우회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힐 수밖에 없는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발휘하게끔 하기 위해서 루프를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경쟁력이 중소기업이다 보니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 긴장감 속에 미국의 관세 부과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From this day forward, our country will flourish and be respected again all over the world. Confident and optimistic starting.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미국의 황금 시대를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100여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마가노믹스 실현에 나섰는데요. 관세는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 때부터 구축해온 마가노믹스의 핵심 정책입니다. 과거에 미국은 잘 나갔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잘못 나갔느냐. 미국을 어렵게 한 그 요인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마가 프로젝트의 정책 구상이거든요. 이를테면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역입니다. 1차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 관세를 때려서 국경선을 넘을 때마다 세금을 때리는. 그리고 세금을 받기 싫으면 아예 미국에 들어와서 사업체를 운영하라, 공장을 만들어라. 일단 정부로서는 세금 수입이 들어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자칭 관세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2달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관세 폭탄을 쏟아냈는데요.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를 거론하며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정조준했고 3월 중순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4월 초에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으로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겠다고 공언. 이어 목재와 구리에도 관세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무역 상대국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품목별 관세가 대부분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일정 부분 수입을 제한하고 관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조사 개시 여부에 따라서 구리나 목재와 같이 한 1년 정도 뒤에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등 주요 경제국 간 관세 전쟁이 보복과 재보복으로 격화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수출 산업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특별히 잘하고 못하고 우리 나라별 사정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 모든 나라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똑같은 율의 관세를 때리는 거 이것을 보편 관세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게 앞으로 10개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진짜 명목을 계속 붙여가고 있는 것이죠. 뭐 젤렌스키가 미워. 그러면 정오 관세 이런 것도 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의 아산 공장.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뿌리 기술 전문 기업이자 글로벌 강소 기업인데요. 자동차 에어컨 호스와 파이프 조립용 부품인 패럴, 열 교환용 이중관 등 자동차 열 관리 시스템과 에어컨 공조 시스템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을 제조합니다. 월 평균 한 20만 개 정도 만들고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차 한 대에 최소 하나씩은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으로 했을 때 연간 한 200에서 300만 대 정도 차량에 적용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 냉매 이동 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는 부품인 머플러는 일반 머플러와는 다르게 제조해 성능을 높였는데요. 원래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배풀이라고 부르는 걸 안에 넣음으로써 그 특정 노이즈 영역대를 크게 감소시켜준다라는 그런 이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된 제품이고,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은 캐나다 공장으로 보내서 이제 1차적으로 조립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GM 공장으로 넘어가서 픽업 트럭 프로그램에 적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곳 아산 공장 매출액의 55% 정도는 수출. 가까운 일본, 중국, 태국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유럽과 미주 대륙 등 총 25국가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물량은 많지 않지만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인접 국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미국에 팔리는 물량을 합치면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 되는데요. 15년 전 미국으로 첫 수출길을 여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메일 보내도 답장도 잘 안 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해도 거의 뭐 스팸 수준으로 이제 좀 무시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렵게 거기까지 출장 갔는데 잠깐 30분 보고 나오고, 예. 무엇보다 이제 동양에서 작은 뭐 회사가 매출이 그 당시에는 뭐 200억 수준도 안 됐는데 이런 거 들고 와서 뭐 얘기를 해봐야 그들 입장에서 별로 흥미롭지 않았던 거죠. 저희가 강점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고객이 주는 도면 그대로 어떻게든 이걸 싸게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컨셉도 있지만 그거를 저희가 개량해서 그들이 또 불량이 나지 않는 방법으로 거꾸로 역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면 뭐 5% 정도 더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이런 뭐 기특한 회사가 있네라고 해서 점점점 사업 기회의 문을 좀 열어주셨어요. 여러 난관을 딛고 연간 미주 수출액 100억 원 이상을 달성했지만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달 12일부터 시작된 미국의 수입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때문. 관세로 수출 가격이 높아지면 추가 비용 부담, 주문 물량 급감 등 중장기적으로 여러 타격이 예상됩니다. 저희가 현재 고객들한테 피드백을 받은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관세로 부담되는 비용들을 좀 분담해보자라는 이야기는 있고요. 관망하자라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다. 근데 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경험했던 것처럼 단기간에 매출이 확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이제 당연히 저희 생산 라인들도 조금 쉬면서 가야 되고 직원들도 일거리가 떨어지면 이제 돌아가면서 휴가도 내고 이런 식으로 버텨야 되거든요. 저희는 현재 매출액이나 그 이상의 매출액을 기대해서 지금 인원들을 채용해서 일하고 있는데 일거리가 줄어들면 1, 2개월이 아니라 뭐 6개월, 1년씩 가면 이익이 나오기 좀 어려운, 손해가 많이 나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우리나라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반도체 관세를 예고한 상황에서 반도체법 폐지 방침까지 공식화했는데요. You should get rid of the CHIP Act and whatever's left over, Mr. Speaker, you should use it to reduce debt or any other reason you want to. 미국에 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에 약속한 보조금 지급이 없던 일이 될 수 있는 것. 반도체 관세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보조금 폐지 역시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지만 반도체 산업의 앞날에 중요한 변수가 생긴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이 아직은 없어요. 마이크론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고 마이크론도 100% 미국 내 생산이 아니거든요. 마이크론도 해외에서 생산해오는 물량은
관세가 또 붙게 되는 거죠. 미국 제품도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관세 효과에 불리한 점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 부분만큼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비용 절감 효과 그게 있을 수가 있었는데 투자한 부분에 일정 비율을 못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축소를 한다든지 뭐 기업이 다른 전략을 세워서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렇게 보조금이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 기업이 힘들어진다라고까지 연결짓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한미 자유무역 협정으로 거의 모든 품목에 관세율 0%가 적용되고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사실이 아니지만 한국을 콕 집어 지목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과 더불어 다음 달 초로 예고된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특정한 분야에서 그 나라가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관세 카드를 끌어낼 겁니다. 근데 대표적인 예가 방위비? 뭐 한국 방위비 왜 이리 많이 안 내? 그럼 방위비 협상하면 우리가 한미 동맹 맺을 때 과거부터 해온 협상 문화는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못 올리거든요. 그럼 우회해서 그 돌려치기 관세를 꽝 때려버립니다. 생활용품과 화장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미국과 일본, 유럽 등에 10여 가지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데요. 캡슐 세탁 세제는 대표적인 인기 상품으로 30여 년간 다양한 세제를 만들면서 쌓아온 기술력 덕분에 해외 시장까지 진출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가격 면으로서도 충분히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미국 시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는 비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팩 역시 인기 수출 상품 중 하나인데요. 매일 최소 20만 장, 연간 4,500만 장 정도가 반자동화 설비를 통해 생산됩니다. 위생적인 부분을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들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확한 양이 충진이 되는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K-뷰티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 특히 미국은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이 전년보다 60% 가까이 급증한 주요 시장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타깃이 계속 추가되는 상황이라 이 업체 역시 미국의 관세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보편 관세가 이제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뭐 단순히 이제 한국에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유럽 제품이나 뭐 일본 제품이나 다 모든 제품들, 멕시코, 캐나다 모든 제품들이 다 이제 보편 관세로 가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영향이 미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영향력은 뭐냐면 지금보다 뭐 2배, 3배 더 많은 수출을 해 나가야 되는데 뭐 그런 기대가 좀 낮아지는 거 아닌가. 중장기적으로는 품질력 제고, 상품 차별화로 미국 시장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인증이라든가 거기에 그 보건 뭐 FDA라든가 또 환경에 맞는 그런 기준의 높이가 한국보다 높거든요. 근데 우리 제품들이 거기에 뛰어넘을 만한 어떤 품질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그게 더 큰 높은 장벽일 수 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지난 20일 연합뉴스 TV 주최로 급변하는 상황을 진단하고 한국 경제와 기업의 돌파구를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강연에 나선 곽수정 리엔경제연구소장은
관세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목표를 분석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가의 본질은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다. 근데 그 마가에서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100년짜리 채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21세기 후기 산업 사회의 표준화, 과학기술의 표준화, 룰 세팅은 누가 점유한다? 미국이 점유한다. 이게 미국의 거대한 마가의 플랜이 아닐까.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은 트럼프 1기 때와는 다르게 이번엔 흔들림 없이 관세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관세를 부과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역 수지가 아니라 진짜로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관세를 진짜 불도저처럼 몰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율 전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금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음모가 뒤쪽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세는 계속해서 트럼프 4년 동안 추진될 그런 정책입니다. 미국의 통상질서 재편과 중국의 맹추격이란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이 하루빨리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거센 추격을 해서 예를 들어 필름 시장을 중국이 따라왔다. 그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하던 게 뭐지? 그걸 어떻게 응용하지? 새로운 신산업과 성장하는 산업이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종의 다양성을 갖고 있는 다양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말 개설한 조선, 에너지, 알래스카 가스 개발, 비관세 장벽 등의 실무 협의체를 통해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세 조치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인데요. 협상 카드로는 될 수가 있는데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니까 우리가 주고받는다는 식보다는 미국이 필요라는 분야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우리와의 협력이 미국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어필을 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해양경비대 선박으로는 좀 부족하다, 또 비용도 많이 든다는 판단이 미국 내에서도 지금 내려졌기 때문에 조선업이 강한 한국으로부터의 도움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미국 내에서도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의 어떤 그런 대화가 잘 될 경우에는 건조하는 부분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AI 경쟁이 굉장히 좀 첨예해지고 있는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반도체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그런 소형 원자로, SMR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양국 간의 기술 협력, 산업 협력이 일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중소벤처기업부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큰 충격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 피해 보험으로 1년에 2천만 원 정도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경감시켜 주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틱을 모아서 그걸 버텨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지화에 대해서는 공동 진출,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그 현지화를 위해서 리딩을 좀 해주시는 역할이, 그 총대를 매는 인원이 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뿌리 기업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특히 틈새 시장을 타겟팅하는 과제들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게 철강이고 기초 소재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중장기적인 이 전략을 짜서 제출소라든지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라든지 큰 또 다른 기업들하고 서로 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빨리 만들어서 공동 대응 전략을 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관세 전쟁으로 앞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뉴노멀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현실을 더욱 냉정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요. 위기를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말고 새로운 통상 질서에 맞는 자구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마가 프로젝트가 트럼프의 전가 보도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착각들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트럼프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3년 후에 그만두면 별로 걱정할 거 없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거, 또 기업이 할 거, 이런 각자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트럼프의 마가는 우리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정면 대결할 방식을 찾아야지 잠시 숨어 있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